요즘 국내 뉴스 말고 국제 뉴스를 보면 온통 시리아 이야기가 많습니다. 워낙 국내 뉴스에서도 큼직큼직하고 폭발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제 뉴스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해 왔었지만, 사실은 지금 시리아에서는 대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지난 13년 동안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계속해서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8일 날 반정부군이 정부군을 무찌르고 정부군 대통령 아사드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도망가고 망명을 했습니다. 54년 동안, 아버지가 30년 동안 독재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아들이 독재를 했어요. 아버지는 30년, 아들은 24년. 북한보다 더 하죠. 그런 나라가 시리아인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반정부군이 이 독재자 아사드를 내쫓았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시리아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지난 11일부터 오늘 13일 사나흘 동안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향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댔는지요. 지금까지 500여 회 이상 출격해서 공격을 했대요. 그 공격을 해서 자그마치 시리아의 대공망 시스템을 86%를 파괴를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대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날아오는 미사일과 전투기들을 아주 감시하는 고성능 이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을 모두 포함한 것을 대공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시리아의 내전 동안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이 많은 희생을 입었고 모든 산업 기반 시설 다 파괴됐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시리아의 대공망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갑갑했어요. 그 대공망 시스템이 이스라엘에서 뜨는 모든 전투기와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면서, 특히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 시리아가 그걸 다 감시해서 러시아에다가 정보를 주고 또 이란에다 정보를 준다는 얘기죠. 시리아는 이란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도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향해서 공격을 할 때, 특히 핵시설을 공격할 때는 이 시리아의 방공망을 피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대공망 시스템을 피해서 이란을 향해서 전투기가 날아가고 미사일을 날리려면 훨씬 더 고성능의 전투기가 날아가야 되고 대체 항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전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시리아의 방공망이 영 거슬렸던 거죠.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도대체 왜 시리아는 내전으로 이렇게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는데도 대공망이 튼튼한가? 이건 다 러시아 겁니다. 러시아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군 기지가 있는 데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모든 대공 시스템을 러시아가 제공을 해주는데, 특히 S-300이라는 그 대공 시스템, 미사일 S-300이라는 거는요, 그 미사일이 300km까지 날아간다고 해서 S-300이에요. S-400 그러면은 400km, S-500 그러면 500km. 근데 S-300이 이 시리아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눈의 가시 같은 그 시스템이 이 시리아의 방공망인데, 이참에 그거를 86%나 박살을 냈다라는 거죠. 반정부군하고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계속 13년 동안 내전을 하면서, 반정부군이 조금 더 공격이 세질 것 같으면은 정부군은요, 자기네들의 힘으로 반정부군을 내쫓은 게 아니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반정부군하고 싸웠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시리아 내전까지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반정부군이 막 몰려와도 정부군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러시아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지금 러시아도 도와줄 여력이 없고, 아시다시피 이란이 또 도와줘야 되는데 이란도 이스라엘한테 몇 차례 두들겨 맞아서 지금 이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시리아의 정부군은 손과 발이 다 잘려진 상태에서 반정부군의 반격을 받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가 제공한 이 방공 시스템을 86%나 요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서 전투기를 날려보내고 미사일을 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전투기가 이란을 향해서 뜬다라는 것을 시리아 방공 시스템에서, 이 대공 시스템에서 그걸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란한테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란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란의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란 코앞까지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날아가도 이란은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동안 하마스를 박살을 냈습니다. 헤즈볼라도 박살을 냈죠. 이란도 중요한 부분을 다 두들겨 패가지고 이란의 손과 발을 또 어느 정도 잘라버렸죠. 이제 시리아의 대공 시스템도 박살을 냈기 때문에 지금 그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기 전에 하루빨리 핵무기를 만들려고 막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모를까요? 그 전에,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 20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그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금년도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전 세계는 그야말로 혼돈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어떻게 될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2023년도에 프랑스에서 더위 때문에 뜨거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2023년도만 5천 명이나 된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5개월째 꺼지지 않는 산불, 또 거기다가 지금 무더위와 극단적 기후 현상,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과 전쟁의 그림자들, 그런 상태에서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5년은 2024년보다도 더 극단의 날씨를 보인다고 하죠. 140년 만에 쏟아지는 이 폭우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것처럼 2025년에도 그보다 더한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기후학자들의 예상이라는 거죠. 중동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또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과 아주 단단히 한판을 벼르고 있으면서 대만에서 또 어떤 일들이 2025년도에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의 소식, 혼돈, 아울러서 지금 우리나라도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과연 우리에게 2025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지, 과연 우리가 2026년은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2030년은 과연 오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류는, 이 지구촌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두 다 몸살을 앓고 있고 전쟁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이 전쟁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을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가 멸망하고 누가 승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이 전쟁을 이끌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와중에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공포에 떨기보다는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재림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가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성결한 2025년도 혼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